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자, EU 관세, 뭐 유럽 관세를 매겨서 중국 전기차 다 망한다,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또 이것도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보겠는데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냥 뭐 반반이다? 그냥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 전기차 산업이나 배터리 산업은 진짜 쇠퇴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확신이 또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EU 중국과 전운이 고조된다. 그래서 탈중국 가속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유럽 연합 EU라고 하잖아요. EU가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자 볼보가 이거 뭐 중국 거잖아요. 근데 볼보가 일부 모델 생산 기지를 유럽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볼보만 있는 게 아니라 BMW,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이 다 중국 공장이 있고 오히려 BMW인가 폭스바겐이 허페이에 오히려 몇 조를 몇십억인가 몇천억인가 투자를 해서 거기에 공장을 또 짓는다고 했잖아요. 폭스바겐이었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그 독일 기업이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그 거기에서 생산된 거는 중국산으로 보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한 것도 중국산으로 볼 텐데 과연 거기에 대한 유럽 연합이 관세를 매길 수가 있을 건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그래서 뭐 탈중국 행렬이 나서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나오고 있지만 저는 뭐 그냥 걱정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볼보가 전기차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벨기에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밝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관세가 뭐냐 이렇게 한번 보니까 EU에서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대요.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관세율이 25에서 30% 수준으로 높아질 것을 전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뭐 과연 이렇게 관세를 높이는데 중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쭉 보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좀 유럽 소비자들이 의류나 가전제품, 장난감 등 비식품 분야, 그러니까 식품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노출이 점점 더 우려되고 있다. 뭐 알리, 테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테무 이런 걸로 가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소매상이나 도매상으로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의류와 섬유를 조달해온 한 기업가는 FTA에 뭐 유럽 기업들이 높은 비용과 긴 생산 긴 생산 시간에도 인도나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으로 아웃소싱 지역을 바꾸고 있다. 근데 이게 저는 잘 안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 이쪽 그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기관 시설이 좀 별로고 인건비는 싼데 기관 시설도 별로고 얘네들보다 중국 애들이 자동화와 그다음에 값싼 이 전기료 막 그 태양광 엄청나게 해서 그 전기료 있잖아요. 전기료를 값싸게 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장 이런 데서도 쉽게 더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더 대량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가격 경쟁에서.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이제 무서워졌다. 제가 뭐 중국몽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 빠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저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사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 예전에 자기가 계속 듣던 거랑 다르니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근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왜냐? 열린 마인드로 존 버나드는 어떤 얘기를 하나 그런 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게요. 지금 2위에서 관세를 매겨서요. 관세를 매겨서 중국산에 대해서 뭐 25%까지 관세를 매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 소매 제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기차 말고 태양광 말고 그런 뭐 장난감이나 이런 데까지 매긴다고 하면은
아마 유럽이 지금 금리 인하를 엊그젠가 했는데 아마 물가가 폭등을 할걸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지금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고 값싸게 디플레이션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관세로 막아버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폭증을 할 텐데 과연 유럽 지도부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업체들 보니까 지금 유럽의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의 지금 전체 이익의 거의 20에서 23%, 크게는 뭐 3분의 1 정도를 중국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특히나 그리고 중국이 요즘 점점 돈을 벌고 부자가 되니까 중산층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부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독삼사의 이 고급 하이엔드잖아요. 하이엔드 전기차 뭐 자동차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벤츠, BMW, 아우디 이런 데가 좀 비싼 브랜드잖아요. 그런 브랜드의 수요가 중국에서 많이 늘어날 텐데 만약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그렇게 부과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국도 똑같이 이 독일의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텐데 과연 누가 힘들 것인가? 중국은 봤을 때 관세를 부과해도 부과한다 한들 독일 자동차나 유럽 자동차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거든요. 25% 맞아도. 그래서 과연 누가 손해일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섣불리 이렇게 관세를 매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 그래서 유럽에 수출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비아디 있잖아요. 비아디가 지금 파리 에비뉴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다고 나와 있고 아토3, 실, 돌핀, 그다음에 실유, DMI가 곧 도착한다. 여기에 이렇게 이것도 수출할 것이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런던, 최근에는 런던 카나리아 부두에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비아디 부사장이 이렇게 가서 지금 행사를 열고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비아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유로 2024 대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유로 2024 저도 축구 광이기 때문에 그거 볼 건데 유로 2024의 공식 후원 파트너가 비아디입니다. 아니 중국 전기차 배제한다면서요. 근데 왜 비아디를 유로 2024의 공식 후원 파트너사를 왜 맺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유럽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잘 팔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 튀르키예가 뭐 다음 달부터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40% 관세를 할 거다. 그래서 최소 970만 원부터 관세를 할 거니까 망했다. 중국 전기차 망했다. 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뭐 튀르키예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뭐 다음 달 7일부터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튀르키예가 저울질을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EU에 가입하기 위해서 EU가 하는 정책을 어느 정도 따라 하려고 저울질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가 보면은 EU에서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해도 튀르키예를 유럽 연합에서 안 받아주니까 이제는 지금 뭐 튀르키예가 터키죠. 터키가 이제는 우리는 브릭스 가입을 고려해보겠다. 그래서 또 이런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는 예전부터 약간 가운데 있었잖아요. 동서양이 마주하는 공간 그쪽에 지정학적 위치에 지금 자리 잡아서 약간 동서로 이렇게 저울질하는 거를 잘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EU로 갈까 브릭스로 갈까 이것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만났거든요. 중국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지금 중국 장관끼리 만나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그다음에 스리랑카 특히나 태국이 브릭스 가입을 결정을 했고 스리랑카도 지금 브릭스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브릭스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뭐냐면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중국, 남아공 이쪽을 필두로 한 경제 연합체인데 여기에 이제는 점점 나라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대안으로도 이 브릭스 국가들 뭐 인도 괜찮죠. 인도나 아니면은 뭐 중국 그다음에 금 ETF 있잖아요. 이쪽 ETF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 조금
점점 보면은 큰 흐름, 큰 패권 이런 게 서서히 뭔가 바뀌는 흐름이 보입니다. 저는 여러 지금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니까 뭔가 큰 틀에서 세계의 이런 정세가 바뀌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대비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튀르키예가 뭐 관세를 부과한다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울질일 수 있다. 진심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야, 이거 도요타가 이거를 속일 수도 있군요. 도요타가 인증을 뭐 속였다. 그래서 효율 지상주의, 뭐 품질 이거를 지금 민낯을 드러냈다. 그래서 28일까지 세계 차종을 생산 중단을 한다. 그리고 수익성 극대화, 이면 자정 능력 상실, 그 다음에 효율 경영 덫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인증을 지금 속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야, 이거 보면서 야, 도요타도 속이는구나. 우리가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다는 도요타도 이걸 속여버리는구나. 그래서 여기 기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도요타는 완벽한 회사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진짜 이거 명대사잖아요. 노마 신화에 나오는 브루투스 너마저. 야, 도요타 너무하죠. 이걸 속일 수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걱정되는 걱정 반 좀 설레임 반이 뭐냐면 중국도 혹시 이런 인증 절차를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간 지금 중국도 많이 예전에 속여왔으니까 저도 조금 우려 반이 있고 아니면은 설레임 반은 뭐냐면 이렇게 도요타가 이런 인증을 속여서 결국은 신뢰를 잃는다고 하면은 이 태국 내연기관이 도요타나 일본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연기관 이런 시장을 이제 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생산 비중을 30%로 지금 늘리고 있고요. 태국이 그래서 법인세 면제를 하고 있고 배터리 공장을 세우는 지금 태국이다. 그래서 차량 생산 있잖아요. 차량 생산이 세계 10위다. 태국이 세계 10위로 지금 불리면서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다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선점도 나서고 있고요. 생산비는 낮고 공항 항만이 가까워 수출에 유리하다. 그리고 도요타, 벤츠, 테슬라 등 제조 허브로 눈독을 다들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중국이 지금 3천만 대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승용차와 상용차 이렇게 합쳐서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은 한 1000만 대 정도 차량을 생산하고 있고 일본이 899만 대 그리고 인도가 585만 대 쭉 보면 태국이 10위입니다. 184만 대로 이렇게 나와 있고 브라질도 232만 대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 멕시코도 많이 생산하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브라질, 멕시코, 태국 이쪽에서 전기차 쪽은 이제 중국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 인도도 많이 역시 인구수가 많으니까 많이 생산하고 한국도 진짜 작은 국가지만 생산을 많이 하는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한국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서 태국이 지금 캐나다랑 프랑스보다 승용차랑 상용차를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구, 해상이나 육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항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태국도 여기에서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태국에 이런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남아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인 태국이 지금 내연기관차를 뛰어넘어 여기 지역에서 이제 전기차의 선두주자로 질주할 채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태국은 2030년까지 생산하는 전기차 비중을 30%로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도 태국 정부의 우호적인 투자 유치 정책으로 인해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는 이런 별명이 불리고 있다. 그래서 태국이 지금 세계 10위에 올랐다 생산에. 그래서 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비의 강점이다. 그리고 공항과 항만이 편리해서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제너럴 모터스, 포드, 벤츠, 그다음 혼다, 닛산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태국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경험 많은 숙련된 자동차 근로자들을 확보하고 있어 임금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조금 높아도 기업이 투자하기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품은 지금 1,500개가 넘는 현지 업체를 통해서 거의 자체 조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물 확보도 또 수월한 데다가 그다음에 리튬 매장량도 1,500만 톤이 발견되어 아시아 국가들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전기차 공장 유치에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태국이 이런 유리한 위치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태국 정부는 친환경 산업 개발을 위해서 전기차 공급망을 포함하는 신경제 5년 투자 전략을 공개하면서 투자 기업에 13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벤츠, 그다음에 비아디, 장성 자동차, 그리고 상하이 자동차, 그리고 네타 뭐 이런 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왕성차 업체들이 태국의 전기차 제조 허브를 계획하고 있다. 이미 네타 자동차는 태국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태국이 대단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태국에 지금 전기차 1등을 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다. 중국이 전기차 쪽에서는 아예 거의 뭐 80% 이상 점유율을 갖고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국에서 전기차 1등이 중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의 뭐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나 비아디는 최근에 에이펙,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 있죠. 에이펙에서 300번째 매장을 열었는데 태국에서 108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태국에서 100개 매장이 넘어갔어요. 대단하죠? 지금 벌써 태국의 매장이 100개가 넘어갔습니다. 108개고요. 그다음에 24년 말까지 태국 전역에 150개의 매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태국에 비아디 말고도 중국 전기차 뭐 디팔이나 뭐 창안 자동차, 그다음에 여러 자동차, 중국 전기차나 중국 자동차 업체에 매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태국 생산 차량은 곧 생산 라인에서 지금 나올 것이다. 롤오프 할 것이다. 이게 중단이 아니라 롤오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조차도 지금 태국행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태국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3월 CNN은 태국 총리실을 인용해 태국 정부와 테슬라가 친환경적인 공장인 기가팩토리 신축 건설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지난달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사내 문제로 취소됐다. 그래서 뭐 태국에도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왜냐 태국이 정책적으로 많이 이 전기차를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심을 많이 세계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지금 뭐 중국 전기차가 인기다. 그리고 태국에 사시는 한국분인데 지금 뭐 사눅 마크라고 이분이 제가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태국에서 지금 대박난 중국 전기차 비아디 CL 후기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를 사신다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많이 올려놨어요. D8 S07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태국에서 지금 현지 지금 한국 교포분께서 지금 태국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인기다. 중국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거는 찐 후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이것도 알고리즘에 떠서 봤는데 중국 전기차는 어떻게 괴물 스펙이 되었나. 권용주 국민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댓글 보세요. 지금 중국 후원 받는 간자들을 걸러야 한다. 디자인한다는 자가 무슨 기술적 분석을 논하냐. 그리고 이런 걸 방송이라고 비추주고 간다. 우리가 호구냐? 전문가를 데리고 좀 와라. 현역 공학자 엔지니어를 두고 기자 출신 디자이너 뭐 전문성을 논하냐. 셋 프로 출신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얼굴색 안 변하는 중국 전기차를 누가 탄다고?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중국 전기차 수출 1위예요. 수출 1위고 태국에서도 많이 타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여기 나와 있고 한심하다, 뭐 유치원 수준, 그리고 전문가 맞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댓글을 보면서 중국 전기차 미래가 밝구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제대로 못 알고 이렇게 편견을 갖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르겠어요. 지금 업체 관계자들은 중국 전기차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준비를 잘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기차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업체 관계자조차도 이렇게 이런 댓글 수준처럼 중국을 지금 폄하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엄청나게 큰 시련을
맞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 보면서 저는 흐뭇하다. 왜냐? 우리가 지금 진짜 잘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씁쓸하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댓글이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27년 기다림 끝에 마침내 올해 10월 착공을 결정한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그래서 6월 6일 날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3국 간의 철도 프로젝트가 협정 조인식을 베이징에서 열렸다. 그래서 이런 여기가 지금 중앙아시아잖아요. 중앙아시아 이런 연결에 축을 할 수 있는 게 다 가운데서 러시아가 이렇게 다 도와주니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기자분 있잖아요.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박종훈 기자님이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시면서 러시아가 중국을 아마 배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예전에 소련이었을 때 러시아를 배반하고 미국에 붙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배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다. 그래서 신장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간다고 나와 있고요. 우즈베키스탄 철도 길이는 523km이다. 그리고 중국은 213km,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260, 우즈베키스탄은 50km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연결된다고 하면은 경제권이 묶이는 거고 여기에 또 중국 전기차가 수출이 되고 중국 상품들이 수출이 되고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거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신장 지역이 뭐 강제 노동을 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있고 친환경으로 가면서 여기에 그 소득 있잖아요. 그 지역 소득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과연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어떤 것인지 유튜브 쳐보면은 신장 지역 이쪽 유튜브 여행하시는 여행 유튜버들 한국 여행 유튜버들 신장 지역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이게 뭐 강제 뭐라고 하죠? 강제 노동을 당하는 그런 지역인가 약간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냥 신장 지역의 사람들도 잘 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게 그렇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베트남에 또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어요. 베트남에도 지금 시리랑 돌핀이랑 아토3가 매장을 오픈하면서 팔릴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매장 이런 오픈이나 아니면은 진출 속도가 진짜 마하급이다. 엄청나게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BMW는 갑자기 뭐 가격을 46%나 낮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나오면서 46%나 낮췄다고 하거든요. 이런 이렇게 뭐라 하죠? 경비를 삭감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나온다. 이거 매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전기차나 이런 생산의 메카가 되는 게 이런 BMW조차도 이런 뭐라고 하죠? 생산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 내에서 이렇게 생산하면 생산 단가를 확 낮출 수 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보다도 오히려 전기차를 싸게 만들어 버린다. 이게 참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임원인 이분은 잘 못 읽겠습니다. 뭐 연페이 이분이 지금 쭉 보니까 반도체 사업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칩 개발을 왕창푸에서도 전력이나 아날로그 및 기타 칩에 필요한 전기차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칩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 뭐 용량을 10배 이상 보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R&D 규모도 늘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테슬라가 초기에도 모든 차량에 SiC를 사용했지만 비아디는 한앤실 일부 프리미엄 모델에만 SiC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사용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근데 이제는 광범위하게 이제 다 사용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서 더 성능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반도체 이런 팹에서도 아마도 더 유리한 이런 R&D를 투자하면서 더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 자동차에 초점을 맞춰서 4,000명의 팀을 구성하고 모든 전기차
및 지역에서 작동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비아디가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 나와 있고요. 레이저, CIS 카메라 모듈, 레이더, USS, 라이다, 아이다스 칩 등의 하드웨어 기술에 수년 전부터 투자를 해서 올해와 내년에 나올 전기차용으로서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이 저렴하게 생산하는 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기술을 싸게 만드는 게 이 중국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런 대단한 기술을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세계의 공장이 되는 거 아닌가. 전기차 말고도 뭐 드론이나 여러 분야에서 이런 좋은 기술을 싸게 만들어 버리니까 중국이 지금 한국도 점점 걱정되는 게 제조업을 중국이 진짜 다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한국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참 걱정이 된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계속 뭐 양왕 브랜드에서도 더 좋은 고급 브랜드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뭐 보험회사도 차린다고 하고 이런 비용 저렴한 비용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 비아드의 노력을 보면서 야 여기는 이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아디가 계속 혁신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전기차를 더 싸고 더 좋은 기술로 만들까 이런 거를 노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비아디는 궁극적으로 많은 성공을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XCMG라는 기업에서 순수 전기 트랙터 수백 대가 허페이 엔지니어링 기계 회사에 납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XCMG가 이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전기로. 그래서 지금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신 고밀도 LF 배터리 그리고 고출력 모터 및 다중속도 AMT 기어박스 사용 그리고 정밀한 변속 및 고효율 고급 BMS 그 다음에 전기차 뭐 HDT 전기화와 가격이 진짜 싸지고 있다. 가격이 싸지면서 점점 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6월 4일 100대의 뉴 에너지 순수 전기 트랙터가 허페이 안우이성 허페이에 성공적으로 도착해서 뭐 배송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쭉 보면은 고밀도 LF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BM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배터리 시스템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목표는 맑은 물과 푸른 산 그리고 귀중한 자산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환경을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전기차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도 여기 기업도 이런 상용차 부분에서는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드론 산업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드론이 1등이잖아요. 그래서 1월에서 4월 선전 지역에서 드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를 했다. 그래서 뭐 드론 기업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비랑 뭐 UAM 그쪽에서 뭐 많이 있잖아요. DJI는 아직 상장이 안 되지 않았나? DJI는 상장이 안 됐고 또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항 모터스랑 있잖아요. 한번 그거 보도록 하겠고요. 인터뷰한 한 개 회사는 내수 플러스 수출 배송이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으로 인해 비용이 계속 급락을 하고 있고요. 수출의 2분의 1을 차지하는 유럽과 아세안, 농업부터 엔터테인먼트, EV톨 이게 아마 드론 택시 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닌 대다수의 드론을 향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게 다 여기 산업군에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 드론 택시까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개발도 아마 중국이 1위 아닐까요? 그래서 만약에 드론 택시가 나온다 하면은 이것도 중국이 1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왜 한국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쳐보기만 해도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도 아니면 중국 진짜 심천이나 상하이나 북경 이런 데만 가보기만 해도 야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진짜 걱정이 되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예전에 중국이 아니다. 이것도 영상이 또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자율주행 이게 택배 차량이거든요. 택배 차량이 이렇게 다닌다. 자율주행 택배 차량이 이렇게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아마 테스트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멈췄다 갔다 멈췄다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데 얘는 조금 뭔가 잘못됐나 보여요. 잘 못 가네요. 빨리빨리 못 가는데
뒤에가 추월을 하고 있죠. 이렇게 추월을 하면서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하고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 여기 뒤에 또 따라오네. 그래서 이런 거를 허가를 내주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계속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중요한 거, 여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멈췄구나. 이게 멈췄다 가는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횡단보도가 있어서 멈췄던 거군요. 그래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기술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무인 택배들이 번잡한 거리를 질주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금 그 세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배달원들에게 지금 이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는 큰일 났다. 이 자리가 많이 뺏기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배달 자리가 이제는 점점 사라지겠구나. 라이더들의 이런 일자리가 사라지겠구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10년 내로 온다는 게 여러분들 진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하웨이는 있는 지금 세계 최초로 태양광 마이크로 그리드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를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신도시에서 사용함으로써 이 도시를 100%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신재생에너지 시티 이 프로젝트 있잖아요. 이 플랫폼을 중국은 중동,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데에 다 수출을 하면서 중국 표준의 이런 표준 에너지망, 그 다음에 통신망을 다 수출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이 지배력이 강해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도 이렇게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종훈 기자님 있잖아요. 제가 비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알고리즘 뜨고 배우는 차원에서 그런 영상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여러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언제쯤은 모르겠지만 27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은 중국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조금 제가 좀 의문인 게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저는 침공 안 하길 바라지만 무력으로 침공을 한다 해도 중요한 거는 미국이 과연 도와줄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왜냐? 미국 입장에서도 하나의 중국은 인정을 했거든요. 하나의 중국은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중국 입장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구상의 99% 국가는 대만을 주권 국가로 주권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의 입장인데 그거를 한국이나 미국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보면서 과연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마련해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따로 영상을 마련한다는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땅 크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대만 지역의 크기는 그냥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있잖아요. 돈바스 지역만큼 작습니다. 크다는 게 이게 돈바스 지역밖에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이 굳이 무력 침공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여기만 둘러싸고 포위만 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못 들어가고 포위만 해도 그렇고요. 어떤 분은 기자님이 그렇죠. 박종훈 기자님이 대만이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만의 역사로 보면 결사항전을 했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식민지 시절에 결사항전을 했었던 역사가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중국이 포위하면은 이게 육로로 연결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처럼 육로로 연결된 게 아니라 지원을 가기도 힘들어요. 미국이 섣불리 이렇게 들어갈 수도 없고 일본이 섣불리 갈 수도 없고 그럼 전면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무리할 수 있을까? 중국을 상대로 해서 무리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좀 생각이 다르다. 그 기자님이랑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 러시아가 그러니까 중국이 뭐 약점이 뭐 자원의 약점이 있다는데 그 자원을 쥐고 있는 러시아가 아마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지금 보면은 서로 끈끈이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러시아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자동차든 전기차든 여러 산업들을 수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손절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러시아가 손절을 해서 미국한테 붙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잖아요. 러시아가 어디에 붙어야 될까? 이 브릭스로 지금 끈끈하게 지금 연대하고 있는데 지금 반서방파로 연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생각이 좀 달라서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중국에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중국 분들도 제 영상을 조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으면은 한 번씩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의 생각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국 전기차나 중국 기술은 계속 날로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는 전기차 분야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이 1등 할 수밖에 없겠구나.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관세를 매기든 뭘 매기든 해도 유럽 관세도 아마 안 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